들리나요? 들리나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자, 들리시면 1번 한번 쳐주시고,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뭐, 제정신인지, 여긴 어딘지, 난 누군지, 듀스의 노래, 난 누군가, 우리 여긴 어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어제 제가 방송을, 시사타파 계정수님이 방송을 키는 것도 모르고 댓글 읽다가 급 방종을 하고 나서 이제 시사타파 방송을 좀 보다가 제 멘토님과 좀 이바구를 하기 위해서 멘토님한테 날아가가지고 한 오늘 새벽 한 6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못 잤어요. 1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한 8시 40분쯤에 8시 40분쯤에 다시 또 교대로 날아가서 그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을 참관하고 이제 개국본 식구들하고 다시 또 개국본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을 먹고 그 2시 정치 클리핑 시작할 때 이제 환호를 같이 해주고 그때 이제 돌아왔죠, 집으로 한 2시 조금 넘어서 한 2시 반? 그 정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고 그냥 뻗었어요. 근데 이제 기적적으로 지금 거의 한 1시간 30분 만에 기적적으로 정신을 챙겼고요. 그렇게 정신을 챙기고 주식시장을 봤는데 제가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주식시장을 봤어요. 이거 초반에 좀 올랐다가 다 말아먹었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도 코스피가 0.5%면은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1%면은 충분히 그래도 바닥은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또 어떻게 목요일, 금요일 어떤 또 스토리를 써갈지 뭐 여기 보시면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고 하잖아. 6거래일. 오늘은 8월 24일, 8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이 남아 있고 금요일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지금 조금 좀 과도하게 뺀 것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밤 한번 기다려 볼 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번씩 한번 만나보면서 출발을 할 거고요. 뚜니모님 반갑습니다. 네, 전지영님 어서 오시고요. 더존님 안녕하세요. 어용시민님 1번 쳐주셨고요. 사랑해 둥 대찡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밀크초콜릿님 어서 오시고요. 눈뜬 국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라면의 티님 또 오셨고요. 요렇게 계시네요. 요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눈팅 기팅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한 20분 정도 지금 라이브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또 하나씩 한번 종목 볼게요. 자, 뭐 이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뭐 특별하게 좀 언급해 볼 만한 거 HLB 생명과학과 HLB가 그나마 좀 반등이 나왔어요. HLB는 4%, HLB 생명과학은 8%. 하지만 뭐 반등이 나왔다면은 그래도 괜찮지만 파란불로 꺾이기 전에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파란불로 꺾인다 싶으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HLB든 HLB 생명과학이든 무조건. 그리고 굳이 HLB와 HLB 생명과학을 이걸 둘 다 살 필요가 없어요. HLB만 사면 되죠.
그렇고요. 뭐 다행스럽게 뭐 카카오뱅크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미쳤어요. 비츠로스에 갑자기 7%예요. 빨리 팔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뭐 14,300원 저 구간을 못 뚫을 것 같은 거기에 딱 다시 갖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이시는 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첨보, 대우조선해양 못 보시던 종목일 텐데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한 종목과 몇 분 안 되긴 하지만 제 멤버십 회원분이 궁금하신 종목 이렇게 한번 추가된 종목이고요. 첨보 먼저 볼게요. 첨보 2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보고 뭐 분석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나름대로 완전 1등주, 완전 탑 티어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뭐 준 1등주 정도까지는 쳐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보시면은 뭐 이때는 워낙에 저렴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요 정도 가격 한번 오름이 상승세가 나오고 한번 상승세가 나온 다음에 횡보치던 가격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그게 한 뭐 10만 원 초중반이죠. 10만 원 초중반이 바닥으로 보고 뭐 30만 원 중반대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거기에 딱 중간이에요. 거기에 딱 중간 값이고 20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꺾인 거죠. 오늘 꺾인 거고요. 오늘 좀 많이 꺾였다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지만 워낙에 뭐 자릿대가 높지는 않아요. 자릿대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좀 이쪽 저쪽 이야기가 섞여 있죠. 어느 쪽을 보면은 3쿼터 실적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영업 전망이. 근데 또 여기서는 또 영업이 컨센서스가 하회됐다. 실적이 나쁘다.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죠. 그리고 뭐 게시판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오너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조금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정설이라고 볼 수 없고 좀 이 개미 투자자다 분들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이 회사 오너 뭐 대주주가 조금 친 개미 친 개인 투자자 성향은 아닌 좀 약간 친절하지 않은 그런 어떤 주식 공보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가장 최근에 있는 거 하나 보면은 첨보 이제 3쿼터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전략이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쭉 지표가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잖아요. 미래로 갈수록 어마무시해지죠. 155에서 271 여기서 다시 300 300에서 갑자기 600으로 뜁니다.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거의 뭐 1000을 찍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2023과 2024는 예측이긴 한데 과거에 이렇게 꾸준하게 거의 2년 만에 2배가 성장하는 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EPS도 올라가는 거 보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뭐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높게만 잡지 않는다면은 지금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으셨는지 아니면 잡으실 건지까지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냥 무턱대고 일단 밀렸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오늘 반등이 못 나왔잖아요. 반등을 확인하고 뭐 추가 매수든 처음으로 신규 매수든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업황 자체는 뭐 2차 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래 다행히 더 떨어지지 않았고요. 어제 어떤 분께서 어떤 분이 제가 빈몽사몽해 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여쭈셔가지고 말씀드렸고, 뭐 조선 쪽에 그나마 좀 약간 저렴한 자리에서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인데, 보시면은 3년으로 보시면은 이런 자리죠. 10,000원에서 40,000원, 거기에 중간값보다 살짝 미치죠. 근데 여기서 바닥을 거의 형성했다라고 보면은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글로벌 뭐 선박이든 물류든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이 완벽하게 살아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고점을 찍고 조정받은 자리에서 확실한 반등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것 제가 한 일주일 전에도 그 우리 멤버십 회원방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멤버십 회원분은 아닌데 이거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만났던 개국본 식구분들 중에서 갖고, 이분은 한 25,000원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단기 고점, 단기 박스권으로 보면은 뭐 2만 원 초반에서 2만 원 중반, 요것만 봐도 거의 한 20% 자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충분하게 그렇게는 움직여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은 다 빨간불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에 아시는 것처럼 산업은행이 지금 여기가 산업은행이 거의 주채권 으로 해가지고 뭐 매각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세주인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노조에서도 뭐 반대를 하네 뭐 반대를 안 하네 막 그러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파업 때문에도 조금 시끄러웠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투자노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8월 19일 날 투자노트인데, 조선비즈 기사고, 뭐 영업 손실이 상반기만 이 정도인데 뭐 증권가에선 주가를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독자 생존은 어렵고 분할 매각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간에 영업 손실이 난다 해도 워낙에 대마불사기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이 뭐 상장 폐지 뭐 그렇게 되는 수준이 아닌데, 뭐 세조인을 만난다든지 뭐 이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면은 주가 반등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뭐 나름대로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불사조, 결국은 뭐 어쨌든 뭐 그냥 뭐 보유 의견이 아니라 투자 의견 자체가 매수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죠. 목표 주가 25,000원이고 지금 2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LNG 시장, 결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조선업 중에서 중국 쪽이 못 따라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는 분야가 이 LNG 시장 쪽이죠. LNG 선박 이쪽에 이제 확대되면서 선박 수주가 이 LNG 시장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요 혜택을 볼 걸로 예상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뭐 수주 잔고 181억 달러, 전체가 181억 달러 중 100억 달러가 LNG, 거의 뭐 한 60% 정도가 LNG 관련이고 55.8%라고 하네요. 요 기술, 친환경 LNG 운반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화물창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중연료 엔진, 뭐 가스연료 공급이 액화 장치를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의 라인업.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요. LNG 물동량은 이제 구형 선박은 계속
없어지는 추세고, 계속해서 LNG 선박 시장이 계속해서 대체되면서 커지는 거죠. 2000년도에는 1억 톤에 불과했지만 2030년에는 6억 톤까지 6배까지 커질 거다. 계속해서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 전망이 밝고, 대우조선해양은 수많은 구조조정 해체 가능성 매각 논의에도 살아남은 불사조다. 충분하게 가격대가 낮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 보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하게 불사조, 살아남을 수 있는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현재 주가는 업종 내 중장기적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다. 여기까지는 신한투자증권의 보고서고요. 신한금융투자 부부장 연구위원회 보고서고, 여기서부터는 또 KF증권이죠. 흑자 전환할 거다. 지금은 마이너스 영업 손실이지만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흑자 전환할 걸로 전망하면서 저가 매수 투자 매력이 부각된다. 하지만 또 이제 단서도 달았죠. 긍정적인 증권과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투입한 공적 자금이 11조, 거의 12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7천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 올해 상반기만도 5,700억 가깝게 영업 손실이 있다. 이거를 반등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죠. 유명한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산업은행, 지금 주채권단이죠. 산업은행에서 여기 보스턴 컨설팅 그룹으로 컨설팅 의뢰했는데, 보고서에서 독자 생존은 어렵다. 처리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분할 매각의 이야기도 나온다. 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여기 부실화가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은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면은 불사조처럼 살아날지, 아니면은 결국 쪼개져가지고 매각될지, 나름대로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대기업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곳이다라고 또 신중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중에는 그래도 대마불사 쪽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네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봅시다. 두고 봐야 알 수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볼게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먹고요.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뭐 좀 보느라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반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낙폭을 줄인 부분,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수혜주들은 중소형주 대다수 뭐 빨간불이었어요. 어지간한 종목 빼고는 다 빨간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하나 마이크론도 미미하긴 하지만 뭐 0.4% 다시 강보합 정도는 살아났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뭐 주간 추천주라고 오래됐네요. 그래도 한번 볼까요? SK증권 주간 추천주 잠깐 보겠습니다. 뭐 펄어비스, 게임주구, SM, 뭐 엔터, 하나마이큰 반도체. 네, 쭉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뭐 매출액, 뭐 영업이익 플러스권이긴 한데 뭐 미미하죠. 어쨌든 유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뭐 비모리 패키지 테스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공장을 돌리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닉스 쪽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도 실적이 플러스가 될 거고요. 하나 머터리얼 쪽에서 이제 이익의 기여도도 늘어날 거다. 결과적으로는 계열사와 여러 가지 거래선들이 실적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 마이크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종합 정보로 보시면은 3년 먼저 보면은 뭐 이렇게 쭉 이때는 워낙에 쌌을 때고 뭐 거의 뭐 쉼없이 달려서 거의 곱하기 10이죠. 2,000원짜리가 2만원이 됐으니까 그 2만원 자리에서 횡보를 치다가 이번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 거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22,000원에서 지금 12,000원이니까 뭐 40% 넘게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데, 보시고 온 것처럼 전망이 나쁘지 않다.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거냐 아니면 횡보치다가 올라갈 거냐,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정고점을 두드릴 거냐의 싸움인데, 조금 횡보를 좀 더 보지 않을까. 횡보를 보면서 연관된 뭐 계열사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나 이쪽의 분위기를 조금 더 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고요. 올해 실적이 개선된다. 이건 너무 초반대 이야기고, 일단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는 벌써 봤죠. 이걸 한번 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에 진짜 수혜주다. 하나 마이크론이 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삼성전자가 뭐 패키징이나 테스트 사업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 마이크론이 뭐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은 뭐 이게 확실하다라는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삼성도 그렇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다가 뭐 약간 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처럼 뭐 우려였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쪽 반도체 어떤 메모리 칩 가격이라든지 반도체 경기 동향이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목소리가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목도 같고 코맹맹이 소리에다가 목도 같고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콧소리가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약간 목도 잠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듣기 거북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길. 그렇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좀 더 좀 관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힘들어요. 어, 하나 마이크론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보죠.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좀 이 반도체 수혜주 중에 비슷한 반도체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네페스라든지 뭐 테스 여러 가지 뭐 워닝 머터리얼즈 뭐 제주 반도체 이야기 드렸고요. 그런 쪽 비슷한 뭐 SFA 반도체 뭐 시그네틱스 그리고 뭐 BH도 있네요. BH도 이런 비슷한 반도체 수혜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 마이크론이랑 한미 반도체가 그나마 네임밸류가 좀 낮다. 먼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다. 다른 종목들보다 제가 지금 언급한 반도체 수혜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3년 먼저 볼게요. 마찬가지로 거의 10배죠. 똑같아요.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이나 비슷하게 쭉 상승이 나온 그 고점 자리를 버티고 이번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밀렸고 밀린 자에서 반등 줬다가 다시 되돌려 놨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쌍바닥을 딛고 다시 날아오를 때 뭐 2만 원을 다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만 원대 뭐 중후반을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는데 자릿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 한번 원바닥을 쳤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투바닥을 멈출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막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면서 훅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죠. 물량은 다 말라 있는 상태예요. 뭐 첨단 부품 절삭 장비, 한미 반도체, 뭐 HBM3 공정 장비, 필수 공정 장비, 뭐 분기 매출 영업이익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 쪽 반도체 장비 수주 나쁜 거 같지는 않은데 좀 더 좀 뭐 횡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금요일날 밤에 그 파월 의장 입을 한번 주목하고 그래갖고 만약 진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들어올릴 때 그때 이제 바닥 확실하게 찍고 바닥 다지고 움직이겠죠. 그럼 그때 이제 뭐 만 원 중반대까지 가냐 얼마까지 가냐가 관건일 텐데 뭐 한미 반도체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파월 의장한테서 금요일날 밤에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그럼 분명히 이제 다음 주 주식시장은 뭐 다시 한 5일 떨어졌던 부분을 오늘 살짝 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살짝씩 코스피가 살짝씩 반등한 거고 5일 동안 떨어진 낙폭을 거의 되돌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 요 종목들은 다 말씀드렸고 뭐 에코프로는 첨보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코프로도 2차 전지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오늘 살짝 더 밀렸고 살짝 밀렸는데 뭐 0.2%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약보합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삼성전자 0.17% 마찬가지 약보합. 현대차가 조금 뭐 0.5%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하락을 멈추고 내일 모레 바닥 잘 다지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 종목들은 뭐 불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다 말씀드렸었고 그렇습니다. 뉴스 잠깐 보고 제 주식창으로 넘어갈게요. 실시간 속보 좀 볼까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여파 뭐 이런 부분들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도 상승률이 줄었다. 뭐 포스케미칼이라든지 뭐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들도 본격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긴 한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깜짝 실적이 길어지면 되레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걸 그냥 액면 기사대로 그럼 큰일이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야? 그래?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럼 더 오를 여지가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뉴스가 이야기하는 것 이면에 살짝 비틀어서 봐야 된다고 했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 이제 줄어든다. 실적이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최고치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 상승 탄력이 점점 줄어든다. 반응이 점점 민감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럴수록의 상승 여력이 추적되어 있는 잠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깜짝 실적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셀트리온을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확률은 높은데 지금 이러고 움직였던 것처럼 올해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뭐 3,000 무너지고 2,900, 2,800, 2,700, 2,600, 2,500 이렇게 떨어져 온 상태에서의 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만큼 주가 상승이 안 나오는 그거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겠죠. 바닥 다지고 2,300 다지고 2,400 올라왔고 2,500 찍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차피 뭐 물가는 인플레는 피크아웃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만 보면은 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기사도 한 볼만한 기사가 있는지 볼게요. 암호화폐는 약세장에 1년을 갈 거다. 암호화폐는 뭐 별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골드만삭스에서 뭐 나름대로 예측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 속도를 완화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만 좀 0.75 그만하고 자이언트 스텝 그만하고 9월 말에는 0.5 미만으로 가자. 0.5나 0.25로 가자.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안불안한 거죠.
또 0.75를 찍을까봐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뭐 7월 회의 이후 예상보다 낮게 나온, 그러니까 긍정적이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긍정적이게 나온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CPI, PPI 때문에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긴축 속도를 완화하는 움직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뭐 컨설팅 업체에서는 뭐 뉴욕 증시에서 당분간 황소와 곰, 대표적으로 이제 황소는 상승장을 이야기하고요. 곰은 하락장을 이야기합니다. 베어 마켓과 불 마켓이죠. 근데 또 멘트를 또 이렇게 달았어요. 지난 6월 말부터, 여기는 중순부터라고 했지만 어쨌든 6월 중순, 뭐 6월 말부터 거의 2달 동안 랠리가 이어진 만큼 몇 주 동안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사 원문을 봐야 되는데, 뭐 이거 기사 원문 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골드만 삭스에서 나온 그 기사 원문을 봐야 되는데, 그 기사 원문을 볼 수는 없고 기다려봐야 알 수 있죠.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잠깐만 보고, 많이 본 뉴스 뭐 볼만한 게 있나요? 이거는 조금 그냥 일시적이라고 이런 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기에 편승하지 마시고요. 한국 여행, 뭐 일본 입국 규제 완화 소식의 급등,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회성.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주식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뉴스에 파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떴으니까 이때부터 한국 여행주를 봐야 된다가 아니고,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일회성으로 이 뉴스에 팔아야 되는, 그나마 갖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자, LG 에너지솔루션 드디어 반등이 나왔어요. 45만 1,000원. 한 뭐 6,000원 정도 1.35% 반등이 나와갖고 주봉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1, 2, 3, 4, 5 5일 만에 5일 동안 음봉을 떨궜고 5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 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최고가가 45만 4천원이니까 한 3천원 정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일단 버텨주면서 반등을 이뤄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리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시초가가 더 셌기 때문에 떨어진 건 음봉인데, 음봉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종가보단 올랐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랐죠. 최고가가 11만 3천 11만 3,500. 이거 뭐 잘못됐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뭔가 차트가 잠깐 이상해가지고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살짝 오른 것 같아요. 차트가 살짝 오르고 지금 종가가 11만 3,500이 맞네요. 11만 3,50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음봉이 아닌데 이러면, 근데 여기가 음봉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 저 차트가 살짝 오른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뭐 나쁘지 않았죠. 어제 뭐 셀트리온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저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자리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차트가 왜 있다고지 지금? 누가 이걸 건드려 놨나? 잠시만요.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상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빠진 자리잖아요. 그냥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지금 주봉으로 차트가 안 보여져요. 뭔가 살짝 보고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바닥 자리에서 충분하게 괜찮다. 저점 매수도 좋고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고 나쁠 게 거의 없죠. 네, 송파파님 반갑고요. 비블루드님도 반갑고요. 여교님, 숲속바람님도 반갑습니다. 그렇고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떨어졌죠. 근데 오늘 떨어진 건 그냥 뭐 100원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안 떨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고 셀트리온도 뭐 살짝 그냥 살짝만 반응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뭐 신약 개발에도 뭐 정조 중이다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기업들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셀트리온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보고요. 지금 하염없이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데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도 이 하락만 멈추면은 시젠 SD 바이오센서도 이 하락만 멈춘다면 충분하게 공부해서 한 주씩 한 주씩 진짜 바닥에서 고개 쳐들 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두산 피어셀은 이제 뭐 떨어진 것도 없어요.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어요. 어느덧 두산 피어셀은 뭐 다시 38,750원이니까 4만 원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3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어느덧 뭐 절반 이상 회복했죠. 차트가 왜 있다구니? 사만 천 요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한 자리에서 살짝 밀리긴 밀렸는데 밀린 거에 거의 한 3분의 1은 넘게 회복이 됐어요. 두산 피어셀은 수소전기 그리고는 이거죠. 제가 자주 거래하는 종목 얘도 반등이 나왔네요. 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떨어지는 빡빡빡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 오늘 반등 바닥은 얘도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코스닥 150개 종목 다 모아놓은 ETF인데 전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종목 선택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ETF 관련해서 ETF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종목은 다 한 번씩 현대차 말씀드릴게요. 현대차 어디 갔니? 현대차야 여기 있네요. 오늘까지도 떨어졌지만 뭐 시장은 좋은데 오늘까지도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조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지금 3개월이거든요. 3개월로 보면 아 자리 높아. 너무 높아. 여기 못 뚫고 있으니까 높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3년으로 볼게요. 이거는 그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3년으로 봤을 때 어떤 바닥이거든요. 여기가 10만 원대 초중반. 10만 원대 초중반에서 28만 9천 원. 요 사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살짝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빠지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글로벌 미래차 플랫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현대자동차가 약간 국제시장에서 일류 브랜드는 솔직히 아니었죠. 이류 브랜드였는데 전기 수소차 쪽으로 가면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갈수록 올해 현대기아차 뭐 EV6라든지 아이오닉 6 이런 차량들이 유럽에서 올해 차를 다 휩쓸어 버렸죠. 그런 쪽으로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워낙에 급상승을 했잖아요. 물론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없고 여기서 상승했다 치더라도 많이 상승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한 방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조금씩 한 주씩 모아가는 거 저는 충분하게 좋다라고 합니다. 기사 볼게요. 일단은 뭐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하면은 너무 이 테슬라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테슬라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가 현대차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뭐 파이낸셜 타임즈, 뭐 블룸버그, 현대차 그룹 호평, 타도 테슬라. 뭐 테슬라를 애플에 비교한다면은 현대차는 삼성이다. 얘가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 애플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회사.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고요. 현대차는 삼성. 이 스마트폰을 가장 빨리 따라간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 가장 빨리 따라갔죠. 삼성 스마트폰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워낙에 이 애플 스마트폰 쪽에서는 뭐 애플의 어떤 로열티, 충성 고객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성이 무너지지가 않고 애플은 이 스마트폰 쪽에서 이 어떤 영업이익이 거의 뭐 40%막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40%, 50%. 삼성이 한 30%대 나오고 영업이익이 이제 이 싸움이 결국은 이제 자동차에서는 미래차 플랫폼 전기차에서는 테슬라와 현대차의 싸움이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애플과 삼성 싸움보다 훨씬 격차가 좁다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테슬라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CEO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 CEO 리스크도 있고 현대차는 충분하게 지금까지는 뭐 글로벌적으로 살짝은 뭐 이류 브랜드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제네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 띄우고 있고 충분하게 그런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올해차 현대차 아이오닉 6 현대차 꽤 잘한다. 현대 is doing pretty well. 꽤 잘한다. 잘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잘할 것이다. 지난 1분기 미국 2022년 미국 1분기에서 테슬라에 이어 현대차가 2위. 현대차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견제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의 우려대로 테슬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 6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계속 호평이 나오고 있고요.
뭐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12% 달성.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중국 자체 전기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14% 점유율, 테슬라가 27%인데 여기에서 2위인 거죠. 음. 뭐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뭐 가벼운 라이트한 조직 구조 이런 쪽에서 뭐 테슬라의 강점이 있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판매량이라든지 뭐 실적 상승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지만 발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황이. 한 번 충전을 610km를 주행할 수 있고 뭐 이 한 번 충전으로 아이오닉 6가 610km를 달릴 수 있는 건 테슬라 모델보다 높다. 그죠? 제가 한 얘기 그대로 기사에 나오죠. 삼성, 애플 뭐 스마트폰 경쟁과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내연기관 기관 엔진보다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죠. 이 전기차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미래차 플랫폼. 현대그룹의 전기차 전용 EGMP죠. 미래차 플랫폼.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기사들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꼼꼼하게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도 가격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10년 걸린 거를 현대차는 1년도 안 걸렸다. 이렇습니다. 뭐 더 제가 아무리 뭐 더 긍정적인 거는 뭐 끝도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잘 균형적인 시각으로 현대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힘드네요. 뭐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저는 뭐 주식시장은 거의 뭐 개점 휴업이죠. 어제까지는 시장이 나빠서 거래를 못했고 오늘은 뭐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볼만 했는데 법원에 갔다가 개국본 사무실 들려가지고 점심 먹고 뭐 이야기 좀 나누고 이러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시체놀이 하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정신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준비했던 팩트 체크도 시간 봐서 할 거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 살짝 페이크죠. 라이브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노리는 편집 녹화 프리미엄 최초 공개도 있을 겁니다. 카카오요? 한 번에 물어보시죠.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그냥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안 갖고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카카오 절대. 보겠습니다. 현재가 74,900원이고 3개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박스권이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87,000원 갔다가 66,000원 갔다가 그 중간에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년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 뭐 이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5,000원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173,000원 찍은 자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기가 바닥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왜냐하면은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포탈은 얘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무조건. 카카오든 네이버든 다른 포탈이 없어요. 다른 포탈이 없지만 사실상 얘네 두 군데가 독점인데 뭐 새로 유입되는 고객이 없어요. 이 인터넷 포털 자체가 인터넷에 새롭게 접하는 인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100% 포화된 시장이고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고 얘네들이 이미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문어발로 계열사 만들 만큼 이빠이 다 만들었어요. 더 이상 뭐 문어발을 더 펼칠래야 펼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말씀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나마 네이버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살짝 먼저 뭐 네이버 재팬이라든지 뭐 네이버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좀 국제적으로 조금 발을 넓히는 부분이 조금 먼저 움직였는데, 아직까지 카카오는 그런 쪽으로는 움직이진 않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크게 뭐 수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블루오션이 돼가고 있는데 뭐 새로운 인터넷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규제, 정부 당국의 규제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규제를 더 하면 더 했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이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하면 더 규제를 하지, 규제를 풀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시장에서도 규제는 점점점 세질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닥이 아닐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뉴스 볼게요. 매각이 무산된다. 뭐 카카오 모빌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레드닷 어워드, 이거 뭐 디자인상이잖아요. 이런 것도 했는데 왜 매각이 왜 무산될까요? 돈이 안 맞는다는 거죠. 비싸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비욘드 코리아 순항하는데도 꿈쩍 않는 카카오. 뭐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 10%, 상반기 20%, 북미 유럽 성장에도 주가는 대래 하락. 뭐 해외 시장에서 뭐 그렇게 돈을 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 사업도 마찬가지. 성장성은 계속해서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욘드 코리아 계속 뭐 국내 규제도 많아지고, 국내에서 인터넷 인구는 이제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고, 해외에서 뭐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익이 그렇게 크게 잡히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해외 매출 비중이 20%까지 달성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정중동이죠. 매출이 크게 늘렸으면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면은 주가가 반응해야 되는데 안 반응한다라는 건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로 저는 한번 좀, 굳이 갖고 있다면은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분석을 해보시고요. 안 갖고 있다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카카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러다가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뭐 뭔가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계신 분들 한번 쭉 볼까요? 채팅은 아무도 안 치고 있고요.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힘든 관계로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늘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는 마무리 짓고요. 좀 푹 쉬고, 나름대로 푹 쉬고, 뭐 어떤 녹화를 틀어놓고 제가 잘지는 모르는데, 편집 눌러놨던 영상 중에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좀 자고 일어나서 팩트체크 라이브를 할게요. 그때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생유베리 감사하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 안녕!